조용히 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사건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약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해남 쪽이죠. 해남 그 땅끝 마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양봉업자야. 이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한번 벌을 깨워볼까 하고 이제 양봉장에 왔어. 내 벌 깨워야지 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벌이 없어. 지금 이렇게 소비장만 있고 벌이 없는 거죠. 겨울 월동을 재웠던 벌이. 여기 이제 죽은 애들만 조금 붙어 있고 한 마리도 없어서, 아 그래 뭐 내가 450통 하는데 뭐 한 통 정도야 이러면서 옆통을 열었는데 옆통에도 벌이 다 죽었네? 없네? 한 마리도 없네. 그래 450통 중에 2통 정도야 하고 이제 세 번째 통을 또 열었는데 또 이 상태, 네 번째 통도 이 상태, 다 이 상태인 거야. 그렇게 벌이 450통의 벌이 한 양봉장에서 모두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그래서 우리 집 벌통 450통 다 날라갔네 하고 근처에 있는 양봉장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런 집이 자기 집뿐만이 아니고 여러 집이 있던 거죠. 어림잡아 해남에 있는 꿀벌의 반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남의 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남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11월에서 12월쯤에 이제 월동을 하는데 벌들을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발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나갔는지는 정확한 시기를 측정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진드기 질병에 의해서 벌들이 다 죽은 거다. 근데 죽었으면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벌들의 사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많이 없었어. 아니면 이제 지금 전라도나 경남에서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니까, 전라도나 경남에 많은 게 태양광 패널이거든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어떤 벌들의 어떤 생육 환경이 바뀌면서 벌들이 적응을 못해서 죽은 거다. 태양광 패널 때문이다. 요거는 뭐 일리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송전탑 밑에 있는 벌들은 조금 제대로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어떤 문제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뭐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뭐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난 문제다 보니까 제가 뭔가 다루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다, 원인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루기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진흥청이랑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말해도 크게 늦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 결론에 대한 뭐 기사들은 안 올라와. 옛날에 한 달 전에 있던 기사들밖에 없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해남에 처음 사건이 일어났던 거기 양봉장에 이제 검사 결과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PCR 검사서인데, 이제 PCR 검사서라서 이 질병이 뭐 잘못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단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진단: 낭충봉화 부패 바이러스, 날개 불구 바이러스, 검은 여왕 벌방 바이러스, 이스라엘 급성 마비증, 바로와 응애증, 가시응애 감염증. 여기 이제 한 6개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낭충봉화 부패 바이러스, 이거는 되게 유명한 병인데 대한민국 토종벌의 이제 한 90%를 얘가 거의 몰살시켰다고 보는 꿀벌계의 어떤 패스트, 흑사병 정도의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양봉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토종벌을 좀 많이 죽였을 뿐이지 양봉에 이게 어떤 병이냐면, 이제 낭충봉화 바이러스라는 거는 낭충, 이제 주머니 낭자에 벌레 충자거든요. 벌레 주머니, 봉아, 벌의 아기의 벌레 주머니. 그러니까 벌이 애벌레 낳는 이런 공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봉아가 이제 부패한다, 썩어 들어간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인데,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제 꿀벌계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지만 한국 토종벌한테만 큰 영향이 있지, 이게 양봉한테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벌들이 이제 조금 많이 약해지면 낭충봉화 바이러스가 이제 발현을 해서 부패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세력이 괜찮은 그냥 양봉들은 이거 버티거든요. 그 바이러스 이거 몸에 지니고 있다 해서 크게 병 아닙니다. 이게 어느 양봉장을 가서 검사를 해도 낭충봉화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는 충분히 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날개불구 바이러스, 검은 여왕 벌방 바이러스, 이스라엘 급성 마비증, 이거는 다 밑에 있는 바로와 응애증, 가시응애증, 이거에 의한 겁니다. 바로와 응애가 이제 꿀벌 진드기라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긴 게 있어요. 걔가 꿀벌 진드기고, 가시형에는 되게 작은 그 진드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예요. 제가 항상 그 진드기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게, 양봉장 안에 있는 벌통에 진드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을 검사를 해도 진드기가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매개하는 병들이 날개불구, 검은 여왕벌방, 이스라엘 급성마비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만 없으면 이 세 개의 병은 없어. 날개불구 바이러스는 진드기가 벌을 쪽쪽 빨아가지고 벌들이 이제 날개나 이런 몸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을 다 고갈시키면서 날개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병이고,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낭충봉화 부패 같은 건데, 여왕벌 애벌레가 그렇게 썩어나가는, 부패되는 그런 병이고, 이스라엘 급성마비증, 이거는 이제 벌들 몸에 있던 어떤 털들이 다 사라지고 엉덩이 끝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급성마비증에 감염된 벌들인데,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고? 아니, 이게 이 정도로 벌들이 사라졌다고 하기엔 너무 석연치 않다 싶어가지고 전남농업기술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남농업기술원 그 곤충잠업연구소라고 해서 거기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 이 사건, 이 벌들이 사라지는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자분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5분 정도 했는데 통화 내용을 좀 들려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서 양봉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부산에서요? 네네네. 혹시 그 최근에 해남에 꿀벌 그 사라진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 검역본부에서 나온 그건 봤거든요, 검사서는. 네, 근데 그 검사서의 원인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그 원인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실례지만 혹시 그 네. 유튜버 아니세요? 저요? 네. 네, 맞습니다. 풍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잘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말투 듣고 바로 알았어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내긴 했는데, 네. 순서를 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11월인가 10월에 먼저 처음으로 그때 그 병증이 나타났다고 농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아주 이제 해남에서 먼저 한 10농가 정도가 집단 퇴사를 했다가 거기서 병성 감정을 했더니 이제 날개불구병, 노제막병, 이스라엘 급성 꿀벌 마비병 이렇게 3개가 왔어요. 응애가 4개를 해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 작년에 저희 응애 되게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농가 자체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이분들 이제 월동 보고 이제 하시려고 불동을 열었는데 다 도망을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도 일단 병상 감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질병이 나왔지만은 이거다라고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흥청이라든지 저희 연구기관 자체에서도 이거를 저 응애랑 이게 얼마만큼 관련성 있는지 그것도 볼 거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시험을 추가해서 확인하는 단계지, 이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이거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올해 다 연구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응애도 안 좋았고 작년에 등거문 말고도 되게 많아가지고 또 그게 4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구 사업을 하고 나서 그거를 보고 좀 이렇게 저희도 그런 거를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네네. 균을 복균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세력이 강하면 또 그거 복균하고도 버티는 벌들이 많은데, 네, 버티는 네, 벌들이 맞아요. 많은데 왜 대체 없어진 거지 궁금해가지고 저도. 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 결론이 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당장 이게 문제다라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벌은 이제 여러분들 생물이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유가 딱 하나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준내 복합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화에서 들은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이제 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벌통에 엄청 번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근 2년 동안 꿀이 안 나니까 벌들이 이제 인스턴트 설탕만 먹고는 면역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니까 진드기가 많이 생기고, 그 진드기가 많이 생김으로써 그 진드기가 발병할 수 있는 그 균들, 진드기가 들고 있는 균들이나 바이러스가 벌통에 퍼지는 거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영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이게 뭐 아까 전에 지구온난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겨울 일교차 문제도 있고, 아까 전에 진드기가 많아서 질병에 걸린 벌들은 우리 질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번식해야 돼 하면서
그 낮 기온이 조금 올라갔을 때 겨울철에 그렇게 산란을 해버리니까 벌들 자체의 에너지 소모도 너무 커지고 그렇게 벌들이 제대로 못 크고 뭐 이런 되게 복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꼬꼬무가 되는 거지 이래. 그리고 제가 금방 말했던 이런 이유들 있잖아요. 뭐 진드기나 뭐 이런 저런 이유들이 뭐 제가 이렇게 이 벌이 사는 직접적인 유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간접적으로는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게 결과가 아직 안 난 문제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